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일요일 날 이제 촬영하고 업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5월 26일은 특별하게도 제 생일이네요. 생일날 업로드 그리고 이제 방송 촬영 같이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날이네요. 어찌됐든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매수매도 주식도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주중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중에 중요한 이벤트라던가 어떤 이것은 좀 방송 때 좀 알려줘야겠다 싶은 것들 있을 때는 제가 기록을 좀 해두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카톡으로 제가 기록했던 걸 보면 이제 그 강렬한 포모,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나도 정말 주식이 정말 사고 싶더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포모를 느꼈었는데,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실적 발표 전부터 이제 계속 엔비디아 때문에 오를 거라고 하고 정말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뽐프를 엄청 넣는 바람에 와, 저 또한 이제 수요일날 되게 많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추격 매수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 주 IWM도 사게 되었네요. 이런 정도로 강렬한 매수 욕망이 있었는데 요 정도 제가 그런 거 좀 덜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샀을 정도면은 딴 사람들도 특히 미국 사람도 많이 샀을 거니까 이렇게 매수 욕망이 정말 강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끝났으면은 하락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런 이제 강렬한 매수 욕망이 지나간 시즌에는 또 어떻게 장이 움직이는지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강렬한 매수 욕망이 하락 예고의 지표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제 목요일 오전이죠. 그래서 목요일 오후, 그래서 그 다음날에 대해서 이제 풀이장까지는 계속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고서도 계속 오르는구나 싶었는데 정작 장 마감은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적했으니까는 그때 이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그날이 끝이고 이제는 다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야, 이 하락마저 또 진짜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다시 또 이제 다음날 토요일날 오전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미국장이 참 엄청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을 보시면, 목요일날 이제 강렬하게 이제 엔비디아가 잘 나온 상태 내에서 엔비디아 버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또 금요일에도 이제 잠깐 하루 떨어졌었는데 그날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올랐는데 이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될 것인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토요일 오전, 그러니까는 그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다우가 4만을 돌파하면서 이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우가 4만 찍으면서 이제 분위기 좋게 끝났으니까 한국 주식도 덩달아서 한 주간 오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 거의 뭐 쭉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이런 거 있을 때도 하락을 하루 만에 끝나서 다시 오르면서 끝났지만 과연 한국은 오를 수 있을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미 한국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버프발이 안 먹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런 하락은 또 언제 끝날 것인지 좀 궁금해졌고, 이런 것은 또 장이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는 뭐 저희 큰 플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추격 매수는 안 하고 장이 횡보하거나 작은 조정일 경우에는 그냥 트레이딩으로 작은 수익을 쌓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수익을 쌓고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9주 동안 이제 계속 주간 수익률이 플러스였었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올리면서 작년 8월이던가요? 그러니까 한번 수익이 이게 쫙 하고 오를 때가 있었어요. 쫙 하고 올랐는데 8월인가 해가지고 이제 쭉 떨어지더니 결국 12월까지 돼서야 이제 결국 그때 수익을 만회면서 작년을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오르면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고 조정이 오더라 싶어서 언제 내가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나 싶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요런 저희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자체가 하락 예고 지표로 쓰일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이제 한번 지켜보면서 이제 하락을 찾는 이제 그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를 조금씩 계속 팔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코스닥 선물지수도 1330까지 내려왔으니까는 인버스를 좀 더 팔고 종목 주식으로 바뀔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그 100만 원 손해를 보았다. 아니 1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짜리 교훈을 얻었다 해서 인버스를 이제 너무 큰 이익을 벌려고 안 팔다 보니까 결국 조정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판던 때가 있어가지고 요번 하락에서는 좀 많이 팔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팔 것인지 플랜을 좀 짜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플랜을 짰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 플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향후 계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5월 26일은 이제 제 생일이고요. 이제 생일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생일 선물로 구독 둘 다 바라진 않고 둘 다 바라진 않고 구독 또는 좋아요 해서 하나 두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러면 지난주의 계획부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지난주에 계획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제 이걸 좀 큰 플랜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42번 동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 큰 틀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쭉 가격이 올라 버린다고 하면 거기서 굳이 종목을 더 사면서 추격 매수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횡보한다면은 그냥 트레이딩으로 소소한 수익을 얻을 것이고 자간 조정이 있으면 인버스를 조금 더 매도할 건데 좀 더 이제 요새 좀 세부 내용을 좀 조정해서 인버스를 조금 더 매도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중에 괜찮은 가격 있으면은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매수할 건데 조금 더 이제 소량이지만 조금 더 매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민 조정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인버스 금액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종목 주식을 많이 사겠다. 이게 이제 큰 플랜이고요. 세부 조정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좀 더 조정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저점에 오지 않으면 종목을 안 살려고 했었는데 좀 더 이게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스탠리 드래켄밀러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가다가 고점은 다시 올라간 주식은 제가 잘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 사는 연습을 하면서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지난주에 썼던 향후 계획 하나씩 딱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윤재성 CIO께서 윤재성 뉴욕생명 자산운용 CIO께서 이제 올해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온 5월 15일 날 나온 설틴F에서 드러켄 밀러가 이제 IWM 그러니까 소형주 러셀 2000에다가 콜옵션 베팅을 15%나 가장 큰 비중으로 옵션 베팅을 하셨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대가들이 하나둘씩 침체 없고 경기가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하는 영상을 지난주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2, 3위 베팅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제가 이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 소액으로 좀씩 따라해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IWM을 이렇게 15%씩 크게 베팅하는 콜옵션을 넣기는 못했고 그냥 이번에 기회 됐을 때 특히 수요일처럼 이제 너무 매수 욕망을 자극됐을 때 그때 IWM 한 주 더 추가해서 총 3주를 가지게 되었고 COHR 이것도 드래커 밀러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반도체 이제 장비업체 주식인데 이것도 두 주 매수해서 좀 5주 이제 고점에 있는 주식 매수하는 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건 미국의 얘기고 한국은 또 다르니 한국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연습을 하다가 이제 묶이면 장투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에 내려왔을 때 뭐 내년에도 관계없이 그때 앞빠져 나오겠다 이렇게 끌고 가겠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면서 지금 푼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난주부터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달러 자산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대로 환손실을 좀 입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번에는 일본, 그러니까 중국 주식, 그러니까 홍콩 주식도 많이 떨어져지면서 이번 주에 수익은 마이너스 600만 원 찍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의 노출을 해지하기 위해서 일본 주식이랑 중국 주식, 이거는 그냥 홍콩 말고 중국 본토 주식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못해가지고 아직 정확히 찾지 못했고, 어쨌든 시간이 됐을 때는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찾아서 제가 사게 되면은 제가 어떤 주식 괜찮게 보여서 샀다는 거 여기서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트레이딩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선물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 인버스 2X, 삼성중공업, CGV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져서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소소하게 이득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소소하지만 좀 더 경험 쌓이고 하면은 조금씩 더 금액은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습이 더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사고 팔고 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켰을 때, 이러다가 뭐 핸드폰 킬 시간 있지 않습니까? 켰을 때 좀 올랐어, 팔고, 떨렸어, 팔을 좀 사고, 그래서 날마다 좀 왔다 갔다를 했었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팔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얼마만큼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조금씩 팔고 조금 샀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오늘 이제 올리려고 정리를 해서 했더니, 이렇게 좀 많이 팔았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인버스가 5천인 거예요. 제가 5,200에서 5,30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5천인 거니까 이번에 코스닥이 1,330까지 내려갔는데 300만 원밖에 못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신혈이 좀 적었네. 이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계속 팔기만 했으면은 이제 좀 많이 팔았을 건데 사고 팔고 하니까 제가 산 거랑 판 거의 차이만큼만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덜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인버스는 이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번에 그 100만 원짜리 교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심 부리다가는 큰 이익도 못 얻으니까 지금 인버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이미 그 마이너스 플러스 10% 정도까지 수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요 근처에서 많이 팔고 이제 좀 더 많이 팔고 조정지대면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고 그거는 이제 향후 계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버스 2X 그 곧버스 전략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 이상 수익 날 때 제가 이제 수익 날 때 매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게 크게 하락하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버스도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뭐 오전에 2번 걸리고 오후에 1번 정도 걸리나 이런 식으로만 걸리고 크게 걸리지 않아서 인버스는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2% 이상 상승하는 날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없어가지고 이제 매수를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매도는 했죠. 그래서 8일 했으니 20% 이상 수익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금 2주째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20일 수요일 아침 엄청난 포모를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사고 싶다는 거 느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과연 이제 하락의 전조, 탄광인 카나리아가 될 수 있는지 요거는 계속 앞에 있는 날들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반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제가 다시 또 이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수익은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인버스가 이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 수익이 늘었는데 해외 주식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이 있었습니다. 홍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번 올해 들어서 한 200? 200도 아니죠. 100 얼마 정도가 가장 큰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 600만 원 정도 하락이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1억 수익은 3주째 지키고 있는데 이제 하락은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락 자체가 야 이제 드디어 조조정이 시작하는 거 시작점인가 라고 하는 거는 제가 향후 이제 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면서 여기 그렇다 아니다는 것은 이 동영상 통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 계획 및 전망에서 이제 인버스 매도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버스를 매집할 때 제가 작년 12월부터 인버스를 모았었거든요. 그때 생각에서는 코스닥이 1400 근처만 가면 그때 제가 250만 정도는 트레이딩을 팔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단박에 지금 이제 다시 사고 14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이 사야지 조금씩 모아가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3월가 되면서 야 많이 모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못 모았었어요. 근데 3월 마지막 주죠. 그 전부터 이제 1, 2, 3, 4주. 그래서 제 32번, 36번 동영상 뭐 볼 것도 없이 표제만 보시더라 하더라도 제가 얼마만큼 인버스를 들지는 제가 이 표제 그 썸네일에 붙여놨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1,000만 원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6번 영상 마지막에서는 5천만 원까지 모았었는데 특히 3월 말 마지막에 오를 때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줬고 그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는 계속 현금을 넣었는데 현금 넣어도 계속 매수가 되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 매수도 하게 되고 제 대출 잔고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서 인버스만 사다 보면은 내 대출 잔고 앵꽁할 텐데 어떡하지? 이제 매수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나중에는 한도 감안해서 좀 매수량을 좀 줄여야 되나 해가지고 매수 플랜까지 제가 그때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36번 연상에선가 올렸었는데 그만큼 폭발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으니 떨어질 때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이 가는 게 아니라 훅 떨어진 상태 내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또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굳이 영상이나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각적으로만 느꼈던 부분이라면 이젠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일주일마다 제가 느꼈던 걸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기록하면은 이제 이 기록은 오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시점이나 반등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는 상태 내에서 시작되는 다시 또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주식이 이렇게 확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10원 단위로 매도를 걸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이라도 크게 움직이게 되면은 매도가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가 걸렸습니다라고 해서 문자가 계속 찌릿 오게 되는데 이번에 하락에서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장에서 그래도 좀 크게 움직이니까 그때 매수가 한 두세 개씩 걸리고 그 다음에 한참 안 걸리다가 뭐 오후 2시 넘어서나 한두 개 걸리고 그다음에 끝날 때는 좀 걸리고 해가지고 매도가 많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은 이제 하락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매도의 시점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저도 32번, 33번 영상 찍을 때는 야 3천만 원 모았다. 야, 많이 모았네. 이젠 또 안 오르겠지 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한 번 급락이 있었어. 무섭게 떨어지네? 팔았어. 근데 이런 떨어지는 급락이 한 번에 끝나서 그냥 바로 반등 나오는 건지 이제 두세 번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두세 번씩 떨어지면서 2, 3주 지속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떨어지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는 어떻게 제가 팔아야 될까 지금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플랜은 일단 이제 해보면서 이제 급작스런 하락에 나오는 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10원 단위로 매도 걸리니까 매도가 계속 걸리면서 계속 떨어지는 날이요. 자, 이런 날은 이제 이런 급락이 이제 저점이 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때는 제가 이제 그날 오후 끝나는 시점에서 그 하락의 강도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인버스의 10% 30% 정도를 사이에서 추가 매도를 한 것일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330도 좀 낮은 편이에요.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1300이 깨지게 된다면은 이제 크게 욕심 안 부리고 크게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요? 어찌되었든 1300이 깨지면 이 25%는 제가 추가 매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 매도량은 지금 트레이딩하는 분량을 채워놓은 건데 1300은 깼는데 이게 앞자리가 바뀔 때는 잘 깨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졌는데 앞자리가 깨졌으면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앞자리 바뀌는 선에서 등락이 잘 나오기 때문에 25%는 팔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5%에서 10% 정도는 제가 이제 매수하려고 더 추가로 판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단계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깨질 때 15% 원래는 팔았을 건데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10%더 팔고 이제 올라오면 그 5%에서 10%는 제가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계속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어. 그래서 오르면 이제 13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등락이 있으니까 하겠는데 급락 후에 반등이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끝나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이제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하지 말고 그냥 매도하는 걸로 이제 10% 10% 남기고 10% 20%만 남기고 다 파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감각적인 부분도 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느낌 총동원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좀 이 양은 계획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팔면 그래서 인버스 판 돈은 당연히 이제 종목 매수 사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 판 자금은 종목 매수를 사고 할 건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플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플랜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계속하고 어떤 주식을 내가 이때 떨어지면은 인버스 팔고 이거 사겠다는 것은 제가 또 여기 동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이면 뭘 살까 요건데 현재는 지금 다 정리되지는 않긴 했는데 오늘도 좀 보긴 했지만 AI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잘 가고 있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그런 소재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잘 나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AI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AI에서 제가 어떤 특정한 주식을 이제 많이 사기에는 그러니까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온 상태인 거니까 요거는 저점 매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점 매수하는 트레이딩 방식으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사야 될지는 좀 더 아직 고민해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퀀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테마를 일장량 똑같이 그냥 매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퀀트 방식인 거고 이게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살 때는 요 방식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공부를 좀 해보면서 종목을 좀 골라보려고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일단 ETF 구성이 잘 돼 있길래 ETF 사놓고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ETF로 지금 선에서는 지금에 있는 선에서는 ETF만 좀 사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뭐 AI고 뭐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 퀀트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제가 고른 종목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ETF 분량만 ETF 매수량만 늘릴지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거고 또 고민하는 대로 결론 나오는 대로 동영상에 업로드를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 이제 AI 섹터 주식은 계속 공부를 제가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즘에 나온 신간인 책 CIS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고 예전에는 마크 미드만빈이 읽었었죠. 그리고 한두 권 정도 더 읽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책에서 나온 것을 여러 트레이딩 아들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의 방식을 좀 기록을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래서 업로드를 할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좀 더 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읽다
여러 책이라던가 기사들을 계속 읽어봐야 이런 거 괜찮겠네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번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기사를 읽고 책을 읽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이 나게 된 건데 이렇게 좀 더 자극, 아이디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게 한경 신문의 내용은 이제 모닝 루틴, 유튜브의 모닝 루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고 있는데 그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회사에서 주간지가 있으니까는 주간지를 한번 다 받아와가지고 한번 다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 일본 주식도 따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책을 다 읽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 그거 또한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섹터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섹터에 나와 있는 책들도 한번 읽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이 동영상에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한 발언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기존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 전략에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인버스를 팔 것인가 좀 더 연구하고서 그 내용을 더 업로드해서 좀 더 섬세하게 보강을 했고요. 그래서 큰 틀은 변함없이 계속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왔을 때는 추격 매수는 없고, 그 다음에 횡보하면은 트레이딩 계속하고, 조정했을 때 좀 더 인버스 팔고, 기어졌을 때 인버스 판 돈으로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조정장을 버티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곧 시작이 되겠네요. 이제 일요일 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한 주 잘 준비하시고 이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일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또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